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디를 펴보시냐면 162페이지 162페이지를 보시면 제5절 해가지고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을 한번. 자, 지난주 우리가 요 3장은 등기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 요 등기 절차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신청을 하게 되면 요 등기관이 접수를 받고, 접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얘는 접수할 때 뭐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접수는 등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접수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접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류가 미비하더라, 그래도 접수는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각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접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거부를 할 수 없고, 접수를 하게 되면 등기관이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하게 되면 그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면 각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등기부에 이제 기록을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하가 이제 각하를 했고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하면 부당했을 때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등기관이 이제 기록을 다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실행을 했다라는 거죠. 실행을 하게 되면 기록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조치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록을 한 후에 조치할 사항이 있는데, 그 조치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과거에는 등기 필증을 교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등기 필증이라 하지 않고 등기필 정보라 그래요. 등기필 정보를 무엇 하냐면은 작성을 해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이제 무엇 하냐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등기 완료 사실을 또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2013년도죠. 13년도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요겁니다. 등기 완료 통지에 대한 것이 시험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혼화되어 있잖아. 그래서 대장상의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유권의 어떠한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무엇한다?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등기하게 되면 또 세금 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과세자료. 이 과세자료를 역시 또 송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다 통지해준 통지는, 여기는 등기 지적 소관청에다가 대장 소관청에다가 통지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관할 세무서에다가 통지하는 그런 개념이어서 3장은 이렇게 이제 쭉 정리되는데, 지난주에 대부분 요 신청에 대한 거는 지난주에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몇 가지 뭐 대위 신청이라든지 대리인이라든지 그런 건 안 했지만은 일반적인 큰 신청에 대한 것을 설명해드렸고,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요쪽에서 이제 무엇을 작성하냐면은 신청 정보를 작성하는데, 요 신청 정보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신청서다 이겁니다. 신청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이제 하는 것은 신청 정보라 하고요. 인터넷상에서. 그다음에 이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이제 손으로 작성하는 것은 신청서, 그런 개념인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신청 정보나 신청서나. 그리고 나서 이제 각종 여기다 이제 플러스 무엇 할 것이냐면은, 등기할 때 여러 개의 어떤 그 서류들이 있어요. 첨부 정보라 할까요? 첨부 정보를
등기소에 이제 요 신청 정보라든지 첨부 정보를 등기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공을 해야 되는데 첨부 정보는 또 마찬가지로 또 무엇이랑 같은 거냐면은 이 첨부서면이랑 같은 거예요. 첨부서면.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엇에 대한 거? 신청 정보에 대한 거. 신청 정보에 대한 거. 즉 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요 신청서는요 신청서는 이꼴 무엇이랑 같냐면 등기부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는 이꼴 등기부랑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 신청서에는 등기부랑 같은데 신청서에는 어떤 것들을 여기다 기재를 해야 되는 거냐면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것이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필요한 경우에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인데 만약에 요 필요적 기재사항 그러니까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될 것이 누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누락이 되면 무엇이 된다? 각하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의 표시가 대표적인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가 없으면 당연히 각하사유가 되겠죠. 그죠? 근데 임의적 기재사항은 누락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상권의 경우에 지료는 임의적 기재사항이거든요. 무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지료를 안 썼다고 해서 각하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매 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5년을 넘지 못해요. 5년을. 안 쓰면 5년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소리예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지상권 등기를 하는데 지료를 당사자 간에 지료를 줄 것을 약정을 했어. 그러면 지상권 계약 설정 계약서에 지료의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럴 때는 지료 자체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하더라도 신청서에 어떻게 된다? 기재를 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인 서면에 임의적 기재사항이 들어가 있다. 기록을 해놨다. 그럼 이것도 어디에다 기록을 해야 돼요? 신청서에도 신청 정보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각하사유가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그러니까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는데 딱 정할 수는 있어요. 내가 3년으로 하자라 그러면 3년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연장은 안 돼요. 단축은 할 수 있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임의적 기재사항은 보통 임의적 기재사항은 누락이 돼도 상관없지만 원인 서면에 원인 정보에 임의적 기재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신청서에 이거 반드시 어떻게 해라? 기록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각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지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료는 지상권은 무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서에 안 써도 돼. 근데 지상권 설정 계약서에 지료를 줄 것을 당사자들이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청서에 이를 무엇해야 된다? 기록을 해야 돼. 안 하면 각하. 그리고 이러한 임의적 기재사항은 신청서에 쓰면 이게 등기부에 올라간다라는 소리예요. 등기부에 올라가는데 그것이 이제 등기가 됨으로써 무엇이다? 이것이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임의적 기재사항은 대항 요건으로서 이제 등기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신청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3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부동산의 표시라는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등기할 사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신청인이 들어가요. 신청인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신청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 권리자와 또 누가 되냐면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권리자 의무자. 자, 그럼 부동산의 표시는 이 부동산의 표시는 이꼴 등기부 무엇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표제부랑 같으면 돼. 공부 좀 하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네. 어? 공부 좀 하신다고? 동영상 들어. 동영상 들으세요? 지난주에 막 두 분 안 나오셨는데 오늘 나오셨네. 길을 쓰고 나왔습니다. 길을. 글 잊어버릴까 봐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늘 화요일인가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6시에 석수동에 있었어. 석수동에 가서 석수동에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석수동 그 육교 밑에 있었어요. 육교 밑에. 전철역 있는데 거기야? 네, 육교 거기. 옛날에는 그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안양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비좁았어요. 굉장히 거의 왕복 4차선이라고 하는 도로는 굉장히 작은, 옛날에 국도 정도 수준이었어. 왕복 4차선인데 4차선이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다 못 쓰잖아요. 거의 하나 정도 쓰는 그런 차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시흥에서 이렇게 넘어가다가 안양 들어가는 석수동 쪽부터 이렇게 길이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길이. 그 얼마나 막히겠어요 여기서. 그러다가 90년도에 이걸 뚫어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석수도 그 시흥대로가 중간에 이렇게 가로수가 있었어요. 가로수가 있었고 여기는 거의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도로는 다 없애고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큰 도로가 됐는데. 그 옛날에 그걸 너무 넓게 해서 그 사람 잘렸어요. 그래요? 그게 80년도까지. 근데 이제 우리 80년도 중반부터 자동차가 이제 막 늘어나니까 굉장히 많이 막혔다. 자, 표제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부동산은? 토지와 무엇이냐면 건물이에요. 토지와 건물인데 요걸 하나 더 생각해 보시란 뭐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뭐를 갖췄다? 독립성을 갖췄다. 그럼 표제부가 몇 개예요? 즉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이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표제부가 몇 개냐면 2개잖아. 하나는 뭐가 있어요? 한동 건물에 표제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전유 부분에 표제부가 있었잖아. 이해가시겠죠? 그럼 여기서는 토지에 뭐를 쓰라는, 토지에 표시를 쓰라는 거야. 신청서에다가. 요거는 건물에 무엇을 쓰고, 건물에 표시를 쓰고. 그럼 토지 표시라 하면 뭘까요? 토지 표시라 하면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어디까지? 면적까지. 여기만 딱 쓰면 된단 말이야.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지목 들어가지 않겠죠? 그 대신에 구조, 종류, 면적이 들어가는 거죠. 그 대신에 구조와 그 종류와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간다? 면적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자, 구분 건물에서 이 한동 건물의 표제부는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대로 내려와요. 그대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아파트는 명칭이 있고 그 번호가 있잖아. 몇 동. 그래서 그대로 내려오면서 명칭과 뭐가 더 하나 더 플러스가 되면 명칭과 번호가 더 추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죠?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또 내려오면서 뭐 빠지고 넘어오는 거야? 소재 지번 빼고 넘어오는 겁니다. 어? 여기에서는 전유 부분의 표시는 소재하고 지번은 어떻게? 요게 빠지고 넘어온단 말이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대신 그러면 뭐를 기록하면 전유 부분의 표시는 이 전유 부분이 101동 몇 호냐? 건물 번호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구조하고 면적이 들어가는 거야. 어? 얘는 건물의 번호하고 이 건물의 번호하고 건물의 그 구조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무엇이 면적이 들어가더라. 대충 그 결과적으로 신청 정보에 부동산의 표시와 관련된 내용은 뭘 기억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등기부 표제부를 이해하시면 자동적으로 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등기부 표제부를 모르면 얘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표제부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소재 이렇게 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야 돼요. 옛날에는 무조건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서울 뭐라고 써야 된다? 서울특별시라고 써줘야 돼요. 서울시라고 쓰면 안 돼요. 즉
이 부동산의 표시는 뭐가 안 돼요? 약기할 수가 없어요. 어? 인천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식으로 뭐 부산시, 인천시 이와 같은 형태로 쓰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요 등기할 사항을 써주는 거예요. 등기할 사항을 쓰는데 그 어떠한 뭐를 등기를 할 것이냐 이거를 쓰는 어떤 것을 등기를 할 것이냐. 그래서 등기할 사항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뭐냐면은 등기의 목적, 등기의 목적하고 등기 원인,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을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쓰도록 되어 있다. 이거 등기 목적 및 등기 연월일. 그래서 여기서 등기 목적은 뭐예요? 얘가 소유권 보존이면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이면 소유권 이전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그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이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기재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무엇을 기록하지 않는다?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상속 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이 뭘까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원인이 등기 원인이 뭐예요? 상속이야. 제대로 들으셔야 돼. 상속이에요. 원인 일자는 상속은 언제 발생을 해요? 피상속인의 사망일. 그래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등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이다? 상속. 그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하고 B하고 매매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이면 이때 등기 원인은 뭐가 돼요? 매매가 되는 거야. 원인 일자는 계약 일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얘가 의무자고 얘가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뭐가 돼요? 권리자가 되는데 얘가 등기 협력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얘가 소를 제기해서 무엇하면 승소하게 되면 승소한 누가 등기 권리자가 어떻게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의 원인은 무엇이다?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자신 앞으로 이제 등기를 하는 거니까 항상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할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이다? 판결이에요. 여기서 연월일은 여기서 요게 법률행위잖아. 요거 법률행위 날짜를 쓰는 거예요. 계약일자를 쓰는 판결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하냐면은 이행판결이라고 해요. 이행판결. 소유권을 A에서 누가 앞으로 B 앞으로 이전해라. 이전을 명하는 판결이에요. 이행하라 이거죠. 이행판결인데 이행판결일 때 원인은 무엇이고 판결이고 날짜는 판결일이 아니라 법률행위 일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일자.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정도만, 여기서는 이것만 하나 기억하세요.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신청인이 나오는데, 만약에 신청인이 자연인이다. 그러면 신청인에 관한 사항이니까 자연인에 뭐를 쓰면 돼요? 성명하고, 주소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쓴다?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서 요 주소를 보시면, 과거에는 옛날 등기부를 보면은요, 권리자 의무자 쪽에는 서울시라고 써 있었어. 여기는 약기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옛날 등기부를 보게 되면 서울시, 인천시 이렇게 썼다. 근데 지금은 등기부 자체에 약기를 허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도 뭐가 안 된다는 소리야. 약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틀려. 옛날에는 부동산의 표시는 약기할 수 없으나 신청인의 표시는 약기할 수 있다라고 옛날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등기부 자체가 약기가 안 돼. 따라서 신청서도 약기가 안 되는 거. 이게. 그 자연인은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쓰는 겁니다. 그 법인은 뭐를 쓸까요? 법인은
성명이 아니라 뭐를 쓰면 돼? 명칭을 쓰면 되고, 주소가 아니라 법인의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쓰면 되는 것이고, 주민번호가 아니라 뭐를 써줘야 돼요? 주민번호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용 무엇을 쓴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이란 말이야.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을 할 것이냐. 신청은 누가 해요? 대표자. 신청은 대표자 또는 누가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 대표자 관리는 사람이잖아. 자연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표자 관리인에 뭐를 써줘야 돼요?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써줘야 돼. 그리고 신청은 대표자 관리인이 하지만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된다 그랬어요? 등기는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표자 관리인은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대표자 관리인은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가 없고 단순히 그냥 신청만 하는 거야. 신청만.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사단 재단에 뭐를 써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써줘야죠. 명칭과 소재지와 등록번호를 써줘야 되겠죠.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비법인 사단 재단은 신청은 대표자 관리인이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등기부에 얘네들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표자 관리인도 등기부에 어떻게 된다? 기록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된다 이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매매를 하게 되면 얘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이고 둘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둘이 공동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아시겠지만 매도인을 대리해서 매수인을 대리해서 변호사라든지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를 많이 합니다. 결과적으로 등기를 누가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잖아. 그죠?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뭐를 써라? 성명과 주소만을 쓰면 됩니다. 성명과 주소만을 쓰더라 이겁니다. 뭐는 쓰지 않아요? 주민등록번호는 쓰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게 또 핵심이에요. 주민번호는 쓰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등기를 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대위 원인이 들어가요. 대위 원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위자의 어떤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쭉 써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신청서는 이렇게 부동산에 표시가 있고 등기할 사항이 있고 신청인에 관한 사항이 있더라. 이때 신청서에는 간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간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인은 신청인이 다수일 때 그냥 몇 명만 하면 되냐면 다수일 때 1인만 하면 돼요. 그러나 신청서를 무엇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정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전원이, 정정인을 나열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인은 다수일 때 몇 명만? 한 명만 하면 되지만 정정은 전원 다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토지가 부동산이 무엇일 때? 공유일 때. 공유일 경우에는 뭐를 기록을 한다? 공유일 경우에는 요 지분을 기록을 해야 돼요. 공유일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해야 된다. 맨 밑에 보시면 작성시 유의사항 이러한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에는 기명날인 또는 무엇 할 수 있냐면 서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기명날인만 했는데 지금은 요것도 허용을 해요. 서명도. 그래서 신청서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요 신청서에 서명을 허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신청서에 그 서명을 허용하는 경우는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서에 무엇한다? 서명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예요?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 전세권자. 왜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죠? 인감 제출이 안 해. 안 하죠? 그러니까 신청서에 서명이 허용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중 신청서에 서명이 허용되는 경우는 보기 5개 딱 주어지면 거기서 뭐 찾으시면 돼요?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하나 딱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무엇이냐면은 신청서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기록해야 될 거 뭐예요? 필요적기대 사항이에요. 임의적기대 사항은 대부분 무엇이냐면은 임의적기대 사항은 대부분 약정에 대한 거, 특약사항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임의적기대 사항이다. 뭐 존속기간이라든지 판매기간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해가시겠죠?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는 필요적기대. 왜냐면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세금이 전세권의 요소거든요. 근데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이라든지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임의적 기대사항이다. 그래서 신청서를 이해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등기부를 이해하시면 돼요. 등기부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등기 원인이 있으면 이 원인에 부합하는 원인 정보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해가지고 1번부터 몇 번까지? 14번까지. 그죠?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과거에는 등기 원인 서면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 등기와 관련되어 있으면 다 원인 정보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등기 원인 서면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거의 물을 수가 없어. 문제 자체가요. 그냥 등기를 할 때 그 등기와 관련된 서면들을 무엇한다? 제출한다. 그 등기 원인과 관련된 서면들을 제출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거민계약서가 나옵니다. 거민계약서. 중개사법에서 거민계약서 배우셨나요? 이제 거의 다 끝날 무렵인데 이번 주 마지막 아니야? 11월 12월 달은 전체적인 다 내용을 다 못하기 때문에 아마 안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거민은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기초기 때문에 등기법 자체는요 외우는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한때 저희 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있잖아요. 그거 있죠? 그거 있었는데 거민계약서 이렇게 보게 되면 거민계약서는 요거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무슨 등기할 때? 이전 등기. 그래서 거민은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라 2개를 만족을 해야 돼. 2개를 만족을 해야 돼. 그 2개가 바로 뭐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원인이 계약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등기가 무슨 등기여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거민 대상은 무엇만을 대상으로 할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것이 무엇이다? 부동산 등기법이잖아. 그죠? 그래서 거민 대상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선박이라든지 임목이라든지 재단, 선박이라든지 임목이라든지 재단은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얘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거민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거민 대상은 무엇만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선박이라든지 임목이라든지 재단은 거민 대상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일까 아닐까요? 선박, 임목 할 수 없는 거야. 왜?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라 하면
부동산만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요거 써놓고 요게 바로 무엇이다? 등기 대상이 물건이다 해가지고 토지 건물에서 건물은 토지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하고 할 수 없는 거를 쭉 이렇게 썼었잖아. 그래서 선박과 임목과 제도는 거민 대상도 아니고 여기서 계약이라는 것이 있어.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계약의 종류는 무엇하겠다? 불문한다 이겁니다. 즉 계약의 종류는 불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쌍무든 편무든 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계약서에 뭐를 받아라? 거민을 받아야 된다. 근데 계약서에 거민을 받는 게 계약서에 거민 계약서인데 보통 계약서에 거민을 받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원인 서면에다가 원인 증명,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다가 거민을 받도록 되었어요. 근데 그럼 과거에 매매는 계약이죠. 그럼 소유권에서 거민을 받겠죠. 근데 이게 2006년도부터는 매매는 거민을 안 받아. 왜 안 받을까요? 2006년 1월 1일부터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대신 하는 거잖아. 거민을 안 받아도 돼. 아셨죠? 자, 그 원인이 등기 원인이 상속이에요. 등기 원인이 수용이야. 등기 원인이 유증이에요. 등기 원인이 진정 명의 회복이에요. 등기 원인이 취득시효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거민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거민을 안 받습니다. 왜? 계약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뭐가 아니니까? 얘가 아니기 때문에 거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설정 계약은 맞죠?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그럼 여기서 이제 용의물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민을 받아 안 받아요? 계약은 맞잖아, 그죠? 근데 뭐가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뭐를 받지 않는다? 거민을 받지 않더라 이겁니다. 대충 이해가시겠죠? 그 두 개를 만족을 시켜야 돼. 계약이라는 것과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두 개를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할 때는 거민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정리들과 달라요. 항상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다가 끼워 맞추란 말이야.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끼워 맞춰. 앞에 계신 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야. 왜 안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안 받는 거야. 계약이 아니라 그 계약이 아니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 예를 들어서 근데 계약금 줬어. 중도금 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등기만 했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이전에 가등기니까. 그럼 언제 받으면 돼요? 본등기 할 때는 거민을 받아야 된다. 본등기 할 때는 거민을 받아야 된다. 소유권 말소 등기 할 때는 거민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소유권 말소 등기 할 때는 안 받아요. 왜? 계약하고 상관없어요. 계약이라고 하셨잖아요. 얘는 역시 거민을 받지 않습니다. 요게 아니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그죠? 그러면
그러면 거미를 받지 않는 거 한번 봐보세요. 거미를 받지 않는 경우에 2번에 보면 뭐가 써 있어? 수용. 4번에 가등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수용과 가등기는, 그러니까 2번, 4번, 5번, 2번, 4번, 5번, 6번. 얘네들은 왜 거미를 안 받아요? 2번, 4번, 2번, 5번, 6번은 왜 거미를 안 받을까? 계약이 아니니까 안 받는 거야. 7번은 왜 안 받아요? 거민 대상이 아니야. 이해가시겠죠? 4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거민을 받지 않는 것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누구일 때? 국가인 경우는 거민을 안 받아. 국가가 이제 끼기 때문에 등기의 어떤 공정성이 의심받을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거민권자 누구예요? 거민권자가 시장문서 구청장인데 허가권자도 마찬가지잖아.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신고필증을 제출하게 되면 신고필증의 경우 이거를 제출하게 되면 거민을 받지 않아도 되더라 이겁니다. 거민을 받아야 되는 경우 한번 보시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뭐를 받아라? 거민을 받아라. 가등기 때 거민 안 받죠? 언제 받아라? 본등기 때. 계약을 거민을 받았는데 계약 내용이 변경이 되면 다시 거민을 받아야 돼요. 6번의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도 공유물 분할 계약서가 들어간단 말이야. 당연히 뭐를 받아라? 거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때 거민을 받나 보세요. 얘가 A가 위탁자고 B가 수탁자예요. 이때 하는 것이 신탁이란 말이야. 신탁도 계약이야. 신탁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즉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거민 받아 안 받아?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신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은 뭐야? 계약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러니까 신탁 등기할 때도 거민을 받아야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요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떠한 뭐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계약에 의한 소유권을 이렇게 증여할 때 거민을 받아 안 받아? 증여 계약이에요. 증여 계약이야. 법률 행위란 말이야. 증여 계약서가 있단 말이야. 당연히 증여할 때 뭐를 받아라? 거민을 받아야 되더라 이겁니다. 계약이면 다 거민을 받는 겁니다. 그 봐봐. 계약이면 이거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쌍무든 편무든 다 거민 받는 거예요. 자, 얘가 등기 협력을 하지 않았어요. 협력을 안 해가지고 얘가 승소 판결을 받았어. 그래서 B가 승소를 해가지고 단독으로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등기 원인은 무엇이다? 무슨 계약이야? 판결이야, 판결. 판결이고 등기 원인은 계약이겠죠? 등기는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해요. 그러면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항상 원인 서면으로서 판결서가 들어가야 돼요. 확정 판결서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와 같이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거민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아. 왜? 원인이 계약이란 말이에요. 등기 원인이 계약이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도 제출을 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좀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봤을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뭐냐면 거민계약서와 이제 관련된 내용이다 이겁니다.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이렇게 해서 기억을 좀. 거민이 뭐예요? 거민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매매계약서, 우리 계약서 매매계약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검사 받는 거지 소관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보게 되면 여기 거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둘이 당사자 작성을 해가지고 그 소관청에 가면은
소관청이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거민란에 도장을 찍어준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거민 절차 보시면 계약 거민은 누가 신청하는 거냐면은 계약의 당사자 중 1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아니면 중개업자가 가서 신청하고, 보통 중개업자가 가서 거민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민권자는 누가 되냐면은 거민권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민권자인데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형식적. 예전에 한번 실질적 심사한다라고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무엇이다? 형식적 심사더라. 이거 형식적 심사.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거민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등기필증 나오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요걸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2006년도, 이제 벌써 이제 2006년이면 꽤 오래됐죠? 책에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책에 있나 한번. 책이 없어요. 자, 2006년 1월 1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무엇에 의한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경우에 이때는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무엇을 거래 가액을 무엇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상에 거래가액이 등기된 시절이 언제부터? 2006년 1월 1일 이후에요. 그 전에는 그럼 아까 보시면 얘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때는 그럼 매매할 때는 요게 아니라 신고필증이 도입되기 전에는 거민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신고필증이 도입돼 거민을 받았는데 이게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는 요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거민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매매할 때는 거민을 안 받아. 이해가시겠죠? 매매할 때는 거민 안 받는 대신에 요거를 받아야 되는 거지. 요거를. 그러면 거래가액을 등기를 하는데 거래가액은 어디에다가 등기를 할까요? 에? 거래가액은 어디에다 등기를 하겠느냐 이거지. 등기부 어디에다? 표제부, 갑구, 울구. 갑구에다 하는 거야. 갑구에다가. 갑구의 맨 끝부분이 뭐예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잖아. 에? 갑구 맨 끝에가 권리자 및 무엇이다? 기타 사항란이잖아. 이해 가세요? 여기에다 뭐를 기록하라는 거야? 얘를 기록하라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거래가액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개를 만족을 시켜야 될까요? 3개를 만족을 시켜야 돼. 2006년 1월 1일 이후이어야 할 것이고, 매매 계약서를 원인 서면으로 해야 될 것이고, 소유권 무슨 등기 된다? 이전 등기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3개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2006년 1월 1일 이전은 거래가액 등기하지 않겠죠? 에? 매매계약서가 아니면 거래가액 등기하지 않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면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에 무슨 등기할 때? 가등기할 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아. 이유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이제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 교재에 좀 빠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저기 할 때 이제 정리를 이제 아마 할 겁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이행 판결일 때는 원인 자체가 판결이 아니라 뭐예요? 매매가 되는 거니까 법률 행위가 되는 거야. 아직 형성 판결일 때가 그 원인이 무엇이다? 형성 판결일 때가 원인이 판결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요거 이제 살짝 지워서 판결일 때 형성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것이 공유물 분할 판결. 그 다음에 뭐 사행위 취소 판결. 그러니까 형성 판결은요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형성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이 있는데 형성 판결일 때 그 원인은 무엇이다? 형성 판결일 때 원인은 판결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이행 판결일 경우에 그 원인이 요 매매가 된단 말이야 여기서. 그리고 이행 판결일 때는 그 원인이 바로 뭐가 돼요? 법률 행위가 되는 거야. 법률 행위. 그 다음에 원인 일자는 여기서는 뭐를 기록하냐면은 판결이 확정된 때. 판결이 확정된 때를 기록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뭐를 기록한다? 법률행위 일자를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그쪽에다 신청서 쪽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앞 페이지에 보시면 162페이지에 등기 원인 및 연의를 쪽에 판결일 때 형성 판결일 때는 원인은 판결이지만 이행 판결일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이다? 법률 행위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여기서 이행 판결인 경우에는 그 원인은 뭐야? 법률 행위 계약이란 말이야. 계약.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원인 서면은 항상 판결일 때는 원인 서면을 무엇을 제출한다? 판결서를 제출한다. 그럼 여기서 이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판결서의 검인을 받아 안 받아요? 판결서의 검인을 받아야 되더라. 여기서 계약서만 생각하면은 판결서는 계약서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검인은 계약서에만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검인은 어디에다 받는다? 원인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에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할 때 검인을 받느냐 이거죠. 그 원인이 무엇이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검인을 받아야 된다라 이겁니다. 검인계약서 정리하시고 같이 요 2006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이게 요때 당시에 한번 시험에 나오죠. 거래가액 자체가 2006년도에 한번 시험에 나왔었다고. 왜? 이때 등기법이 한번 요게 새롭게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나왔었단 말이야. 지금 2014년이니까 벌써 거의 7년 가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요 개념보다는 지금은 요게 이제 개념이 되겠죠.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어디에다 등기부 어디에다가 갖고 어디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가 요걸 기록하더라 이거. 됐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164페이지에 보시면 등기 필증, 인갑 이쪽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